어, 어제 했었던 거 모두 실행 한 번 됐었죠? 그죠? 예, 이거 모두 실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인풋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셋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할 거여서 적어도 인풋 문장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는 것까지는 꼭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 다른 코드들은 실행이 안 돼 있더라도 인풋하는 코드셀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는 코드셀은 꼭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제일 밑으로 가셔서 음,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산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들이 산계되어져 있다, 점들이 흩어 뿌려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게 그래프란 뜻이고, 도형, 그림 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점들을 그린 그래프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들을 그린 그래프. 이 산점도 그래프는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래프가 산점도 그래프예요. 상관관계다. 그러면 산점도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어, Y와 X의 관계. 네, 관계를 시각화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시각화. 말이 좀 어렵죠? 네.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거 무슨 뜻이냐?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일단 우리는 Y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심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관심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수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X를 X를 독립 변수라고 불러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차 함수 생각을 해볼게요. 1차 함수 생각 Y는 뭐 X 더하기 1 뭐 이런 함수를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x 값이 결정이 되면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이 x를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x 값만 알면 계산이 되는 이 변수를 정수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함수를 표시할 때 종속 변수는 하고서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보통 왼쪽에다 써요. 그리고 독립 변수를 오른쪽에다 씁니다. 오른쪽에다 써요. 음.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x와 y의 관계 이런 뜻이에요. 관계. 뭐 x 더하기 1의 관계가 있다. 뭐 y는 뭐 2x 빼기 1의 관계가 있다. 뭐 y는 뭐 3x 뭐 더하기 2의 관계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의 1차 함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관계식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종속 변수 y가 독립 변수 x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표현한다. 라고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이런 기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속 변수 종속 변수 y가, 죄송합니다. 종속 변수 y가 x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독립 변수 x가 어떻게 변할 때, y가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는지, 예. 독립 변수 x가 변할 때마다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정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알고 싶을 때 뭘 그린다? 산점도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설명 이해되시죠? 간략하게 요약하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 어, 팁과, 팁과 영수증 금액, 토탈 빌. 팁이, 팁은 우리말로도 그냥 팁이죠. 토탈 빌은 영수증 금액이고요. 영수증 금액. 총액. 간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영수증 금액이 많으면 팁을 많이 줄까? 영수증 금액이 적으면 팁을 적게 줄까? 그쵸? 그러면은 독립변수가 뭐예요? 영수증 금액이 독립변수죠. 영수증 금액에 따라서 팁이 어떻게 변하느냐? 팁이 종속변수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종속변수를 앞쪽에,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뒤쪽에, 어, 종속변수가 Y축,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X축에 되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것들을 점들로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점들로 그린다. 스캐터 플러스를 그리실 때는요, 함수 이름이 스캐터라고 되어 있어요. 스캐터. 스캐터라고 하시면 되고요. 스캐터에 보시면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기본값 없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기본값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이란 뜻이고요. Y축에 사용할 변수란 뜻이에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컬럼.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부터는 보시면 기본값들이 다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S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none, 뭐 C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보면 none 이런 식으로 다른 파라미터들은 기본값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전달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두 개가 있어요. X하고 Y. 자, 그러면 X는 독립변수를 쓰는 곳이라 그랬어요. 독립변수가 팁스 프레임에서 변수 이름이 토탈 빌. 그 다음에 Y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동속 변수 팁을 사용을 할 거죠. 자, 일단 요것만 보고서 그래프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몇 가지 옵션들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산점도 그리는 거예요. 점들이 찍혀 있죠.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부른다? 산점도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음. 자, 이 점들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을 볼게요.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거는 영수증 금액이에요. 뭐 한 53달러? 식사를 한 53달러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는 팁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53달러 했고 팁은 몇 달러 주고 갔다? 10달러로 주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그 영수증 금액과 여기가 X축이 영수증 금액, 그 다음에 Y축, 여기 Y축이 팁. 음. 그래서 그 영수증 금액을 X축으로 하고 팁을 Y축으로 해서 그 좌표 축에다가 점을 찍은 게 이게 산점도인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절대 어려운 그래프 아니에요.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 같으면 여기는 영수증 금액은 대략 뭐한 27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어, 식사는 27달러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팁은 뭐 한 6.1달러 정도? 6.1달러나 6.2달러 정도를 팁을 주고 간 것 같네요. 음. 반면에 여기 있는 사람은 식사를 더 적게 한 거죠. 어,
뭐 한 22달러 정도만 식사를 했는데 팁은 거의 같은 금액을 팁을 주고 갔어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대략적인 그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점들이 찍혀 있는 모습을 보면 대략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식상 금액이 적으면 팁도 적고, 그죠? 식사한 금액이 많으면 그 팁도 많이 준다.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음. 물론, 식사 금액이 굉장히 큰데도, 팁이 적은, 식사 금액이 굉장히, 이 정도면 식사 금액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도 팁은 적은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반면에, 식사 금액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팁은 굉장히 많이 주고 지금 이 사람 보면 식사한 금액하고, 그죠? 그 다음에 팁 주고 간 거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 보이시죠? 그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를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관계. 상관관계. 그런 상관관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때, 그, 선점도 그래프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음. 그리고 뭐 상관계수 이런 거 계산할 수도 있어요. 상관계수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얼마나 되느냐?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모양이면 상관계수가 1에 가깝게 나타날 거예요. 대략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0.5 이상은 나올 거예요. 0.5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 선정도만 보고도 상관계수가 어떻게 될지 대략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데이터들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이렇게 그냥 둥그렇게 그냥 점들이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이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는 경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작아지는 경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의 상관관계. 근데 주의하실 거는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인과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죠. 원인과 결과. 어, 영수증 금액이 원인이 돼서 팁이 결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와 동일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상관이 있다인 거지 원인과 결과로 동작한다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정도 듣고 넘기시고요. 이제 그래프가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옵션들을 설정을 해보면 우선 선점도에서 좌측 하단을 볼게요. 좌측 하단을 보시면 좀 점들이 좀 많이 뭉개져 있어 보이죠? 이쪽은 점들이 하나씩 이렇게 찍혀 있는 모습이 잘 보이는데 여기는 어, 좀 그 겹쳐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위치에 아니면 비슷한 위치에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이 겹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이만큼 점이 찍혀 있는데 또 그 위치에 또 점을 찍고 그 위치에 또 점을 찍고 아니면 그 옆에다가 점을 찍고 옆에다 점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이 여러 개가 있는 부분은 진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뭉개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보기 좋게 우리가 하려면 파라미터 중에서
파라미터 중에서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알파. 여기를 0.5 정도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점이 한 개씩 찍혀져 있는 부분은 조금 색깔이 옅죠. 그 다음에 점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은 진하죠. 그렇죠? 더 낮춰볼까요? 0.4로 해볼까요? 0.4. 조금 더 희미해졌죠? 그리고 희미한 것과 진한 거의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드러나죠. 0.3으로 해볼까요? 0.3. 이렇게 하니까, 아, 여기 점이 되게 많구나. 여기 점이 되게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아, 여기는 점이 하나씩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 아, 여기는 점이 한 두 개 정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를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점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되게 작아졌죠. 그죠? 20으로 해볼까요? 조금 커졌죠. 30으로 바꿔볼까요? 더 커졌죠. 그죠? 50, 엄청 커졌죠. 그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점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점의 크기가 작아지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는 점의 크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점의 크기다. 자, 그럼 다시 쉼표. 쉼표. 자, 이번에는 C라고 하는 걸 줄게요. C. 자, 여기에 red라고 써볼게요. red.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블루라고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어, 이런 색깔도 있어요. 인디언 레드라고 하는 색깔도 있습니다. 약간 빨간색인데 약간 파스텔 톤에 가까운 그런 빨간색이에요. 자, 그러니까 C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점들의 색깔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마커. 자, 여기를 S라고 줘볼게요. 소문자 S로 주세요. 점의 모양이 뭘로 바뀌었어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바뀌었죠? 이 S가 스퀘어란 뜻이에요. 스퀘어. 스퀘어. 영문자 5를 써볼게요. 영문자 5. 영문자 5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죠? 영문자 V를 써볼게요. V. 삼각형인데 역삼각형 모양 나오죠. 그러니까 V자 모양으로 점이 찍힌 거예요. V자 모양. 그죠? 그러니까 역삼각형 모양. 역삼각형 모양. 에스터리스크 별표 써볼까요? 별표? 별이 찍히죠. 별이 찍히죠. 네. 그 다음에 요 기호 써보세요. 요 기호 써보면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삼각형 모양. 십자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라고 하는 거는 점의 모양이구나. 점의 모양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알파, S, C, 마커와 같은 파라미터들이 그 선점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설정하는 옵션, 가장 대표적인 옵션들입니다. 옆에다가 써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써드릴게요. 얘는 뭐, X. 얘는 X축. 음, 음. X축에 사용할 변수.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그 다음에 Y. 파라미터 Y는 Y축에 사용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알파는 불투명도. 불투명도.
어느 정도 투명하냐, 어느 정도 불투명하냐고요. 0은 완전히 투명한 거. 숫자가 작을수록 완전히 투명한 거고요. 1은 완전히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불투명해지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0.3이라고 준 이유가 알파 값을 쓸 수 있는 범위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1 사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S. S는 파라미터 이름 S는 뭐에서 나온 거냐면 사이즈에서 나온 거예요. 사이즈. 이거는 마커의 크기. 음, 마커의 크기를 의미를 해요. 당연히 숫자가 커지면 마커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작아지면 마커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C는 컬러예요. 컬러. 무엇의 컬러냐면 마커의 컬러입니다. 마커. 마커의 색깔. 색깔. 색깔은 문자로 주시면 돼요. 색깔은 문자로 주시면 되고,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레드, 블루, 그린, 뭐, 요런 RGB, 요런 식으로,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이름들, 어, 뭐, 인디언 레드라든가, 이런 이름들은,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구글에서요, 예, 구글에서 HTML 컬러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HTML 컬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HTML 컬러 네임이라고 할까요? 컬러 이름. 음, HTML 컬러 이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관련된 사이트들이 비슷한, 색깔 이름들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중에서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W3 Schools.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어, 이 W3 Schools.에서 HTML 컬러 이름들을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앨리스 블루라고 써져 있죠. 요런 색깔이란 뜻이에요. 앤티크 화이트라고 되어 있죠. 요런 색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깔과 색깔 이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색깔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름 그대로. 이런 이름들은 다 약속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들은 이 컬러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TML 컬러 네임. 음. 네, 그 다음에, 음, 음, 마커라고 하는 거 있었죠? 마커. 이게 마커의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점도가 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마커의 모양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모양을, 모양을 설정할 때, 이건 동그라미 모양. 동그라미 모양. S. S는 스퀘어의 첫 글자예요. 스퀘어. 스퀘어가 뭐냐면 정사각형이란 뜻이죠. 그래서 점이 사각형 모양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요거는 삼각형 모양. 영문자 V를 쓰게 되면 역삼각형 모양. 그 다음에 얘는 별표. 얘는 십자가.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커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다른 모양들을 더 찾아보고 싶으시면 이거는 매트플러립의 문서를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 요 정도 뭐 안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니까 동그라미나 네모나 세모도 정삼각형 모양, 그다음에 역삼각형 모양, 그리고 뭐 별표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요 정도 알고 계시면 그래프 그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스캐터 함수에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X축에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Y축에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X축의 레이블을 X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X 레이블이라고 하고 우리가
X축에 사용한 게 영수증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빌 이렇게 써주고 Y축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사용한 게 팁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 X축에 레이블이 만들어집니다. 10달러, 20달러, 30달러, 40달러, 50달러란 뜻이고요. Y축에도 레이블이 만들어지죠. 팁을 2달러, 4달러, 6달러는 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가 있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이렇게 격자, 격자로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딱 요 점이 딱 이 10달러 선에 딱 있잖아요. 아, 팁이 10달러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50달러보다 약간 오른쪽에 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그런 그 좌표를 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쉽겠죠.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산점들을 또 그려볼 거예요. 똑같은 산점들을 그려볼 건데, 음,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팁으로 할 거고요. 팁과 그 다음에 영수증 금액의 상관관계, 관계를 산점도로 표현을 할 거고요.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나눌 거예요. 성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마커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3점도에서는요, 이 마커 하나를 보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알 수 있는 정보는 영수증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팁이 얼마냐라고 하는 두 가지 정보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죠? 요 선정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서 영수증 금액과 팁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이 점이 남성 손님인지 여성 손님인지는 여기서 표현이 되지 않죠.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점을 찍을 때 색깔을 다르게 찍는다면, 뭐 남성 손님은 뭐 파란색으로, 여성 손님은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똑같은 선정도 안에서 영수증 금액도 좌표를 가지고서 영수증 금액 알 수 있고 팁의 금액 알 수 있고 그리고 색깔을 가지고서 손님이 남성인지 여성인지까지도 구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나중에 C본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매트플러린만 이용하실 때에는 우선 부분 집합을 만드셔야 돼요.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만들까요? 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 컬럼의 값이 남성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메일 DF 157개가 나왔죠. 157개가 나왔고 컬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토탈 빌부터 사이즈까지가 있고요. 달라진 점은 성별 컬럼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메일, 남성이라고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의 개수가 157개. 그죠? 자,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female df, 여성 데이터 프레임이란 뜻이에요. 여성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팁스, 성별, 같다, femal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출력해 보면은요. female data fr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죠.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성별 컬럼에는 전부 다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행의 개수는 87개. 그래서 매일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157개의 점들을 찍고 먼저 그 다음에 female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나머지 87개의 점들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메일, 남성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선점도를 그릴 때 색깔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성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선점도를 그릴 때 그 점의 색깔을 우리가 설정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별이, 성별이 남성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여기서는 성별이 여성인 데이터 프레임을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만든 거예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하고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나눈 거죠. 야, 이제 나눴으니까 이제 그리면 돼요. PLT, 스캐터. 하나씩 그리시면 돼요. 자, 이제 X는요. 팁스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리면 돼요? 남성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리면 돼요. 남성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B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Y축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남성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컬럼 이름이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메일 DF나 피메일 DF나 컬럼 이름들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메일 DF에서 토탈 빌, 메일 DF에서 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알파는 위에서처럼 0.3으로 할게요. 0.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다치 블루라고 하는 컬러가 있어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거 한번 써보고요. 자, 일단 이것만 먼저 볼까요? plt.show. 얘만 먼저 볼게요. 잠시만요. 아, 다쥐가 아니고 다저예요, 다저. LA 다저스 그러죠, 다저스. 그 다저스 할 때 다저예요, 다저. 네. 다저 블루. 네.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신가? LA 다저스의 색깔이 요런 색깔. 네, 여기에요. 네, 점들이 찍혀 있죠? 점들이 찍혀 있고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 살짝 개수가 조금 작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는 244개의 점을 찍은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157개의 점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X축이 영수증 금액인 건 똑같고요. Y축이 팁인 것도 똑같아요. 근데 점의 개수만 지금 조금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PLT.scatter X축은 이번에는 female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B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Y축은 Y축은 마찬가지로 female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투명도 숫자가 작을수록 투명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컬러는 인디언 레드로 할게요. 자, 점들이 이쪽에 점들이 더 나타났죠. 그죠? 빨간색 점들이 아까 없었던 점들이 더 나타났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선점도인데 점의 좌표를 가지고서 영수증 금액과 팁을 알 수가 있고요. 팁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보고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있는 점 같으면 X좌표를 가지고서 영수증 금액, Y좌표를 가지고서 팁, 그리고 요
점의 색깔을 가지고서 여성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선점도 하나를 그려놓고, 영수증, 팁, 그리고 성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의 값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 하나로.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을 더 지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X 레이블이죠. X 레이블. X축에 사용한 숫자들은 영수증 금액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한 숫자들은 팁이다. 이렇게 해서 토탈빌 팁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선을 격자선을 보여줘서 좌표를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자, 이 상태에서 뭐를 더 추가하면 좋을까요? 이 그래프만 보고서 위쪽에 있는 코드를 모른다 치고요. 그래프만 딱 보고서 사용자는 여기 토탈 비리니까 이거 X좌표 영수증이구나, Y좌표 팁이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색상 타입. 그쵸, 맞아요. 색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구별해 놨는데 파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지? 이게 궁금하죠. 자, 그거를 범례라고 얘기합니다. 범례. 그러니까 범주의 예시. 그러니까 범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파란색 범주가 어떤 거고 빨간색 범주가 어떤 거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를 범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례를 표시를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범례를 표시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스캐터 함수 안에다가 레이블을 주셔야 돼요. 자, 이거 파란색은 남성을 그린 거죠. 남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빨간색은 여성을 그린 거죠. 레이블, 여기 female 이렇게 쓸게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지죠? 너무 많아지니까 요거 좀 밑으로 좀 내릴까요?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음. 자,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레이블. 어, 첫 번째 선점도는 남성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줬고, 두 번째 선점도에는 female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줬어요. 근데 저 레이블을 줬다고 해서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 보여줄 때 바뀐 거 없죠. 그죠? 제가 아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캐터 함수 안에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plt.legend를 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죠. 요 부분. 이게 범례 표시예요. 범례 표시. 파란색 점은 남성이고 빨간색 점은 여성이다라고 하는 범례를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이게 범례 표시. 예, 범례 표시. 그리고 범례 표시는 어떻게 해주냐면 스캐터 함수의 레이블 파라미터 값을 값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례를 표시하려면 각각의 스캐터 함수 안에다가 레이블 속성을 줘야 되고요. 레이블 파라미터를 줘야 되고 그리고 범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까지를 불러주셔야 돼요. 얘랑 얘가 같이 있어야 범례가 같이 보이게 된다.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선점도 안에서 그 그래프 그 세 가지 변수를 표현하는 거를 해봤어요. 너무 투명한가요? 조금
불투명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음, 불투명도를 조금 높여도, 조금 더 불투명하게 만들어도 괜찮겠군요. 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이 거의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팁과, 팁과 토탈, 비례, 비례, 산점도를 그려주세요. 산점도를 그려주시는데, 네, 성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마커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똑같죠? 아까랑 똑같죠?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흡연 흡연 여부에 따라서 마커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세요. 마커 모양까지입니다. 자, 부분집합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그거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분집합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남성 흡연자, 남성 흡연자, 그 다음에 남성 비흡연자, 그죠? 그 다음에 female 흡연자, 그죠? 그 다음에 female 비흡연자.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가 나와야 되죠. 그죠? 네 개의 카테고리가 나와야 되고, 요 두 가지는 같은 색깔로.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두 개도 같은 색깔로. 그 다음에 흡연자끼리는 같은 모양으로. 그 다음에 비흡연자끼리 또 같은 모양으로 마커를 찍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는 부분집합을 두 개를 만들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부분집합을 네 개를 만드셔야 돼요. 네.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